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제주의 물, 바람, 햇빛과 같은 소중한 공공자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환경연속기획으로 집중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는 물 부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 고갈되고 또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 문제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성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님이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곧잘 사람들 김유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도 우리 물정책과 김성재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의에서 요즘 한창 그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 작년 11월에 이제 네.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이제 네. 구성이 돼서 네. 저희가 지금 제주도 내에 이제 50평방미터 이상, 50만 네.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22개 네. 그 사업장을 지금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JDC 5개 사업장 제외하고 17개 사업장 네. 현장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전에도 지금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도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철저한 사무조사가 이루어지길 예, 그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우철 대표님, 네.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이제 고갈되고 네. 오염이 되고 있는데 고갈 원인 어떻게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네.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네. 그 많이 쓰는 반면에 함량은 떨어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고요. 거기다가 더 추가되는 거는 많은 개발과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게 큰 네. 지하수 문제의 가장 큰 세 가지 원인이자 이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기 대표님께서 잘 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좀 그렇게 돼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구 증가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건강 개발 그런 것들이 우리 강성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제주도는 어쨌거나 지하수 의존도가 다른 네. 시도에 비해서 90% 이상, 네. 뭐 거의 98%? 네.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는 네.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량이야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강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예. 지금 뭐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긴 예. 한데 그 많이 오는 그 물이 지하수로 변하고 그 지하수가 잘 보존이 되고 관리되고 그것이 먹는 물로 예. 이용이 될 때까지 그런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고 예. 양도 우리가 무한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제주 도민분들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들을 이제 인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과정 이제까지는 양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가 굉장히 많은 허용하는 예. 방식이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좀 더 규제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물도 관리가 되는 그런 예. 상황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 함량량이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죠? 일단은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개발로 인해서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그 네. 토양 조건들이 네. 바뀌고 있는 게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지금 그 기후 변화가 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 나리 때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졌던 적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강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지하로 침투하는 그런 네. 양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고짜리 중산간 지역에서 그 지하수를 함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개발되면서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일수 대표님.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지금 뭐 2000년대 들어서 함양률 자체가 한 5% 정도 떨어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그 도시 면적 증가율이 84평방킬로미터예요. 이게 예. 제도 면적 대비하면 5% 되거든요. 예. 즉 도시화된 만큼 함양률도 떨어졌다 이렇게 예. 나올 수 있는데 그 주요한 지대 중에 하나가 저는 곶자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40% 넘는 함량률을 갖고 있지만 곶자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즉 하천이 없는 지역이 곶자월이거든요. 네. 그 말은 내린 비가 거의 대부분 함양지대로 네.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 곶자월이 아시는 것처럼 뭐 골프장이나 뭐 영어 교육 도시처럼 많은 부분이 개발되면서 절대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지대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제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고 지하수 네. 물 문제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수
지하수를 함양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예, 골프장도 뭐 보면 그 초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밑에가 다 이제 네. 파헤치 등해서 이제 방수 시트도 깔고 해서 전체적으로 네. 함양류 자체는 이제 곶자월에 비하면 엄청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곶자월 중에 골프장 개발된 지역은 이제 지하수 함양에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예, 봐야겠죠. 지금 대규모 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도 지금 네, 하고 네, 계신데요. 네, 네. 그쪽도 상당히 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을 때는 네. 규모 자체가 이렇게 별로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갔던 지역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봉계 휴양림 네. 관광단지라고 하는 이제 네. 하나 리조트 쪽에 갔었는데 네. 거기만 하더라도 지금 1단계로 해서 이미 다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2단계 사업 자체가 네. 굉장한 부지 넘게 100만 네. 평방미터를 넘게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곳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개발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사업 변경의 내용이나 사업의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에서도 이런 그 난개발과 지하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예. 앞으로 그런 정책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네. 제주 종합경기장에 이렇게 투수 면적을 넓히는 그런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그게 완료가 되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예. 이제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20년에는 생활용수라든가 우리 농업용수가 좀 부족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부족할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죠? 지금 되게 전반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한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제주도 북부, 제주 북부라든지 동부, 남부 지역은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저기 서부 지역이죠. 애월에서 대정 이 4개 읍면 여기 이제 지속 가능 영향이 27만 3천 톤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한 35만 톤에서 최대 사용할 때는 44만 2천 톤까지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먼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용천수 지금 상당히 지금 말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철 대표님? 이거하고 지하수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용천수도 큰 범죄에서는 지하수에 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즉, 네. 빗물이 지하로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가 지하로 들어가서 함양되고 일부가 이제 밖으로 지표를 나오는 따라서 뭐 낮은 지대로 흘러가서 네. 분출되는 것이고 다른 네. 부분들은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는 건데요. 예. 즉 용천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함양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건 네. 용천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속적으로 볼 때 지하수 수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 원인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산간지대의 개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즉 그 해안지대에서 솟아난 용천수라 하더라도 그 뿌리는 중산간이나 한라산지대거든요. 예. 한라산이야 뭐 천연보호구로 보존하니까 큰 문제 없지만 곶자월을 포함한 중산간지대 부분들이 뭐 개발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물길이 막힌다고 하면 그 영향 자체는 낮은 지대에 있는 용천수 함양 또한 용천수 분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용천수는 어쨌든 우리 그 취약 구조 형성에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제주도 어떤 문화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어쨌거나 용천수가 이제 네. 되고 오염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서부 지역에 지금 물 관련해가지고 물의 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림 정수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용천수를 이용해서 취수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류에 있는 용천수들은 용천수가 있는 곳도 오염의 가능성들이 상류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미 건천이 돼버렸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매립이 돼버리기도 하고 용천수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곳도 생기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물 부족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는 어쨌거나 땅 속에 지하수를 우리가 함양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그 지하수 물이 얼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예측만 할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다수의 원수가 되는 지하수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를 가지고 우리는 먹는 것부터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물까지 뭐 목욕하는 물까지 정원에 물을 뿌리는 것까지 전부 그 좋은 지하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과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중수도 시설 그리고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 부족만 할 게 아니라 그 재활용된 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 도에서도 그런 용천수가 어떤 오염되는 문제 또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그 661개소에 대해서 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주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 지금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보고 뭐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예. 문화나 에코, 뭐 관광 뭐 예. 이런 쪽으로도 좀 활용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파악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본격적으로 지금 지하수의 고갈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 오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잠재 오염원 시설 어떤 것들이 그런 그 시설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오염원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제주의 대표적인 오염원은 일단 축산 폐수를 네. 이제 발생시키는 곳이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문제. 네. 그리고 또 요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전 돈에 한 10,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5세제곱미터 이상, 예. 50세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50톤 이상은 관리가 잘 예. 되고 있는데 5톤 미만짜리들 예. 이게 지금 98%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 이건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잠재적 오염원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우리 김우철 대표님, 예. 지금 우리 그 도내 오염원으로 한 13개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뭐 네. 아까 축산 폐수라든가 뭐 폐수 배출 시설, 뭐 개인 하수 시설 등 어떤 것들이 제주도 그 지하수의 가장 오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김우철 대표님? 일단 뭐 폐수 문제는 뭐 당연히 네. 이렇게 나왔던 얘기고요. 저 예. 개인 하수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중산간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과거 이제 도시가 아니었던 즉 중산간지대로 주택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경우는 물론 공공 하수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개인 하수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특히 곶자왈 지역이 그런데 현재 곶자왈 지역 같은 경우더라도 이제 지하수 등급이 2등급 지대입니다. 2등급 지대면 상당히 이제 보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공 하수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하면은 예.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쉽게 말하면 곶자왈 지역에도 하수들이 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토양지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뭐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필터링 기능이 있지만 예. 곶자왈 지역은 거의 이제 그 안반지대를 통해서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예. 용천수나 이제 지하수로 영향을 예. 미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볼 때 이제 중산간지대 곶자왈을 포함한 중산간지대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 주택 문제들도 저는 예. 이제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봐지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유수율이 그 지하수 문제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연 이제 공공 하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즉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누수만이 아니라 하수 누수도 제주도에서는 저는 오래 네.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네. 즉 우리 땅 속에 있는 하수들이 어떻게 네.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누수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지하 어느 곳에선가 스며들어서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중산간 지역에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수처리 시설을 만약에 공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수 네. 처리는 어쨌든 뭐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네. 공공 하수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형성됐을 때 과연 하수만 그 지하수에 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빗물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게 되면 이것들이 다른 육지처럼 이렇게 땅을 통해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천이나 아니면 곶자왈 같은 네.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스며들어서 결국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네. 우리가 계속 오라광단지 뭐 많은 인구가 들어서면서
하수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물론 하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하수 오염 원인이 굉장히 넓게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 이 상하수도 본부와 관련한 업무를 보다가 가장 깜짝 놀란 게 이 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과 그렇죠. 관련인데 과거보다 지금 만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톤 이하의 양을 가진 소규모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정리적으로 이 수질 검사조차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행정부에다가 이걸 안 하면 되느냐, 그거를 개인한테 그냥 맡겨서 시설이 원래 만들어질 때만 수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율 점검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수질 관리에 대한 네.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현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수에 대한 누수만의 걱정만 하지만 하수의 누수도 정말 네.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뭐 통계도 못 네. 잡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하나도 못 잡고 있고 다만 그냥 이제 역류하는 곳에 가서 그 역류한 부분만 어떻게 가서 보완하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46%, 예. 54%의 상수도는 이제 지하로 물이 새고 있는데 그렇죠. 그 막대한 또 하수는 또 제대로 관을 통해서 하수 정말 처리장까지 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인 오수처리 시설 관련해서는 네. 서귀포에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리를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사실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희 과도 지금 지하수 관정 6,200개를 단 2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9,800개에 달하는 네.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네. 9,800개를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공무원이 그 네. 일에 달라붙을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아직 지금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선생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하수가 과연 지하로 침투되고 네. 있는지 안 있는지 네.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물 관리 관련해서는 전 조직 개편부터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해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돼 있죠. 상수하고 하수 문제는 상하수도 본부에서 하고 예.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련은 또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수 관정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은 또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모든 관리 자체가 다 제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신규 공공 지하수 관정조차도 허가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허가량 자체가 우리가 원래 예상했었던 허가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디에선가는 그러면 기존의 허가량들을 조정해 와야 되는데 조정할 수 있는 데가 도인데 네. 도에서 각각의 기관들한테는 서로 그냥 떠넘기고 네. 그래서 급한 상하수도 본부는 빨리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매일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수 누수 관련해서는 하수 역시도 우리가 상수는 상수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상수 요금에 해서 하수는 보통 한 85%에 가지고 하수량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쨌거나 뭐 유량기를 어디에든 측에 다 달든 아니면 그렇죠. 어떤 네. 방식으로 이게 정말로 제대로 네. 하수 관로를 통해서 다 유입이 돼가지고 네. 하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 아까 말했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처리 네. 방식들이 또 막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건 전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전국적인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 하수의 누수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시기는 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것이 뭐 예산만 투여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인력 자체도 전문 인력들이 턱없이 네.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예. 예. 어쨌든 그 사용한 물이 제대로 종말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력 처리라든가 어떤 그렇습니다. 조사 이런 것들이 예, 예.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중요한 문제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일정 그 여건을 갖추면 건축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하수 오염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아까 10,000군데가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그 법제도를 정비해서
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제주시랑 네. 서귀포시랑 이 개인 노출시설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며칠 전 이제 도내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리를 좀 강화를 해서 네. 좀 인력도 투입을 하고 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수 대표님 좋은 방안 없겠습니까? 예. 보시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제 급한 대로 이제 곧자왈 지역만이라도 아까 생태계 2등급 지대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투수율이 좋은 지대인데 이런 네. 지대도 가보시면 지금 곳곳에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데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곧자왈 지대만이라도 개인하수 처리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해서 무분별한 건축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끔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 수질 오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 폐수라든가 화학 비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그 지하수가 지금 서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오염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먼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도내 축산 분뇨가 한 2,800톤 가량 매일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액비를 이제 뭐 처리해서 대부분 지금 그 초지에 살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화학 비료도 상당 부분 뿌려지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은 저희 도가 도민들이 그 사용하는 화학 비료 양이 그 평당 면적에 따져볼 때 그 육지부보다 한 2배 가량 정도 많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뿌리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우리 김유철 대표님, 그 지금 지난번에 한림 양돈 문제 축산 폐수 때문에 상당히 그 얼칵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건 도민들이 참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하수라는 게 공공 자원이고 이게 한번 오염되면 회복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한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 제대로 이렇게 지도 감독을 못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 양돈 폐수 문제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가 이제 숨골 지대인데 제도에 곧자왈이나 곧자왈 주변 또는 다른 지역도 숨골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까 화학비료 얘기했지만 숨골지대는 거의 대체로 농경지와 인접돼 있기 때문에 농경에서 쓰고 있는 화학비료들이 다 거의 비가 오면 숨골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그전부터 도가 좀 매입을 해서라도 숨골을 좀 보존하라는 그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가보면 여전히 뭐 이제 과수원 한가운데 숨골이 있고 밭 한가운데 숨골이 있고 그럽니다. 그럼 농약 치면 다 이제 빨려 들어가는 숨골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지하수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와 연결된과 동시에 다른 지대는 토양층이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름 효과가 있는데 숨골은 이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화학 비료든 아니면 뭐 쓰레기든 오염물질이 바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오염에 취약한 그런 지대거든요. 이런 부분만이라도 우선 저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숨골에다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숨골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그 농민들 어떻든 우리가 이제까지는 상당히 좀 그 1차 산업을 우리가 우대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양돈이라든가 축산 폐수 문제 또 화학비료 문제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화학비료 관련해서도 좀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뭐 비료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제한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뇨 처리 관련해서도 이제 공공 분뇨 처리 시설을 좀 더 증양해서 이제 처리 시설들을 좀 만들어 가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축산 감시원, 축산 분뇨라든지 막취 뭐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시원 제도를 둬서 계속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는 좀
그 전문적인 인력들 양성이 정말 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과 관련 이 하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감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되고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행위 정도는 막고 있지만 만약에 예.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 제주도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고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인력 양성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양성된 인력들을 그런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숨골도 지정은 다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떤 숨골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숨골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네, 보호를 할 보호 대책이 없는 것인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다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나 그다음에 뭐 관련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예. 검토가 되어서 시급하게 좀 더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수질 오염을 예, 모니터링하고 지금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또 심각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실태를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서부 지역이 좀 심하죠? 예, 아무래도 뭐 서부 지역은 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예. 많고 양돈장도 많고 그래서 예.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질산성 질소가 예. 6.7mg per 리터 정도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약 한 1.5에서 예. 한 2.5 정도 사이에 예. 제주도가 지하수 그 예. 농도를 보이는데 그중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예. 이렇게 지금 높은 걸로 그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정, 한경, 예. 한림 이쪽이 좀 심각한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희철 대표님, 네. 그쪽에는 이미 그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축도 못 먹는 물이 된 것 같습니다만 대정이라든가. 아니 서부 그렇진 않아요. 자꾸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데 네, 말씀해 아까 주시죠. 말씀한 것처럼 질산성 네. 질소 농도가 네. 10 ppm 이하이면은 네. 먹는 물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네. 질산성 농도가 높다는 거지 먹는 물 기준에도 다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거지만 거기는 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먹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자꾸 이제 도민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저쪽에 한림구 지역이라든지 서부 지역에 물이 오염이 됐으니 우린 다른 신규 지하수원을 다시 보급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물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설명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 좀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림에 네. 지하수가 뭐 평균 6.7이 나온다,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한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네. 고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은 2.0 ppm 정도 수준에서 지금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좀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전체에 그 그러니까 정수장에 들어가는 지하수 원수 이 질산성 질소 농도가 네. 약 0.5에서 38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한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리 오염됐다고 뭐 제주도 안에서는 오염된 건 맞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아직은 깨끗한 그럼 물이다. 한림 정수장은 2021년 폐쇄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그 완전 폐쇄는 아니고요. 예, 예. 일단은 다른 곳에서 조금 뭐 수원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예.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림정수장은 일단 그 보조 수원으로 일단 예. 남겨놓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정이라든가 그 환경 지역에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그 지하수공 이쪽에 물을 활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김철 대표님 보고 계시네요. 뭐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네. 추세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하수의 특성은 이제 한번 오염되면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 네. 다시 나아지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느냐를 본다면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이제 오염된 후에 나중에 뭐 돌이켜가지고 다시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을 지금 먹을 수 있느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오염이 되고 있느냐 심해지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차원에서 직접
예. 직접적인 이제 책임을 갖고 그리고 좀 저는 접근했는데 도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대정이라든지 한림의 취수원은 원래 우리가 취수 허가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취수 허가량을 다 오버하고 그렇죠. 있어요. 오버하고 이미 보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기는 이미 과밀한 지역이 되고 특히 새로운 지하수 취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그럴 때까지 뭐 했느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축산 관련해서도 이제 정말로 폐수 처리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서도 축산 농가들도 폐수 처리 이외에도 친환경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좀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그쪽에는 뭐 돼지 사육 밀도 뭐 이런 것들도 다른 타 그렇죠. 지방에 네.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네.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악취 이제 문제도 상당히 악취 심각하죠. 문제도 네. 심각하고 그래서 그 사육 돈수를 좀 제한하거나 또 친환경적으로 예, 이렇게 좀 사육할 수 있는 방안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 부분들도 같습니다. 좀 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그 염지하수가 좀 침투하는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런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뭐 염지하수가 지금 그 침투하는 문제는 서부 네. 지역에 지금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용역 연구 중인데 이것이 과연 그 염지하수 자체를 많이 뽑아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지 네. 아니면 상류부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건지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대정 환경 유역에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공공관정 4개, 사설관정 10개 정도에서 14개가 이제 염수 피해 때문에 폐공시켰고요. 네. 올해도 한 2공 정도 지금 염분이 들어와서 못 쓰는 네.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김인철 대표님, 이 염지하수가 이제 침투되는 거 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함양량 대비 지속 가능 이용량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도에서 만든 자료로 보면 38%거든요. 38.5%, 예. 그러면 우리 항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지하수를 아무리 뽑았어도 함양된 것보단 쓰는 양이 38% 이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총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량 중에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는 38%만 또 그런데 다를 이제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제주도 지하수 특성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네. 어떤 곳은 작은 형태의 뭐 대수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도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만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지역 간의 어떤 특수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수자원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대책이 또 마련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염지하수 문제도 그런 데서 저는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네. 한림하고 대정에 취수 허가량 자체를 오버해서 취수원을 제공을 했었던 그렇죠. 부분들. 5군데 이후- 운면 지역이 지금 네, 다 오버가 오버가 되는 되는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이 네. 4군데고 네. 이제 동부 지역이 1군데인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총량인 지하수들이 원래는 이 좋은 이렇게 질 좋은 지하수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쓰니까 그게 다른 것들이 이제 침투해서 와서 염지하수가 침투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염지하수 관련해서는 이제 오염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먹는 물로는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르게 봐야 될 건 정말로 염지하수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거가 우리가 담수화와 관련한 시설로 이 담수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더 개발도 해야 되고 염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오염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 오염원들을 없애고 지하수가 오염된 것도 복원시키고 또 최소한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좋은 정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거나 네.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관리 체계를 잘 해야 네. 된다. 그리고 물을 어쨌거나 절수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는 세 가지를 도민분들도 다 공감을 하셔야 되고 네.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몸으로 도민분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회와 도도 마찬가지로 그 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정말 제주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들을 좀 더 도민분들도 공감하시고 이 절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수돗물 먹기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정말 제주도의 수돗물이 지하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은 안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고 있는 이제 먹는 물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드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한편으로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들이 이제 물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보존하는 부분 그리고 절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좀 다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은철 대표님 어떤 그 오염 그 방지 정책이 있겠습니까? 동의하고요. 우선 그 전체 수자원 종합 계획에 대한 저 나름의 어떤 그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자원 종합 계획이나 아니면 수도정비 기본 계획 같은 거 보면 2025년 인구 목표가 75만 명으로 73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미 이제 100만 명 시대를 보고 있고 특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도가 추진하는 관광객 정책이나 아니면 뭐 제 공공과 연결된 부분들 보면은 100만 명 이상 뭐 더 많은 형태의 인구 유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73만 명을 목표로 한 기본 계획이 맞느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함량률입니다. 이제 그 계획 자체도 함량률은 45%를 기준으로 본 건데 이미 함량률은 40%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도시화가 더 진전되면. 이런 기본 그 데이터 자체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종합계획 자체를 한번 더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오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저는 최근에 발생하는 오염 우려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류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류지 부분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또 그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수 등급 조정할 때 저류지 부분을 1등급 지대로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산간지대나 이런 저류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개발에서 나타나는 저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하게 되면 저류지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나 물 관리 차원에서. 근데 그런 저류지들은 일단 저류지의 목적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물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염 재예방 목적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그냥 저류지를 만들어 놨을 때 거기 재활용도 제대로 안 할 뿐더러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즉 오염물질 유입을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체조차도 없고 이게 만들어 놓은 후에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체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산간지대나 이제 마을 주변으로 공동주택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서는 저류지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뭐 쓰레기나 아니면 다른 뭐 매연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지하수 오염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도에서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뭐 농약 또 이 축산 폐수 뭐 이런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중산간 지역의 이제 개인 주택 이런 문제들 하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들을 지금 지금 저희가 그 축산 관련해서는 가축 분열을 이제 완전히 정화해가지고 70% 이상은 이거를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까지 맞춰서 방류하는 거 이거를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돼지 사육 총량 제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는 이제 몇 마리 안에서 이제 딱 이렇게 그 관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이거를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 그 제주도 내에 얼마만큼의 비료를 쓰는 게 적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원이랑 뭐 이제 농정과랑 물론 이제 저희 과도 이제 좀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적정 시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농가를 대상으로 뭐 너무 많은 비료를 뿌렸을 때는 이게 뭐 작물 작황이라든지 뭐 이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할 예정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하수처리 시설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행정시에서 강화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런 그 지하수를 아까 물을 아껴 쓰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원수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아직도 우리는 물 쓰는 걸 물 쓰듯이 쓰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원수대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죠? 우리 과장님 먼저 저희 이제
용도별로 아직은 가격이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133원 정도 네. 1톤당 이렇게 받고 있고 좀 많은 경우에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810원. 네. 대신에 골프장은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제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많이 내는 구조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우리 김은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농업 관정의 28.7%는 아예 원수대금도 안 내고 있고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하게 돼 있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에서 농업 문제를 얘기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분야긴 한데 네. 환경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네. 농업용 관정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물을 낭비하는 요소로 분명히 있다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네. 이게 뭐 가격을 얼마나 올린다거나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 관리 측면 또 물 보존 측면에서는 농업용수 관정이 뭐 누수율을 방지하는 문제라 여러 가지 관리 측면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뭐 싸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적정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그런 관리 지침에 따라서 가격 문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성위원님 저도- 환경도시위원회 계신데 지금 119억인가요? 원수대금이 네, 뭐 그거밖에 안 그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수 보십니까? 원수대금이 네. 그런 거고 농업용수도 굉장히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저렴하다고 하고 저는 그래서 특히 제주도가 워낙 물에 대한 어떤 급수가 굉장히 원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물을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네. 그래서 중수도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무화 시켜야 네. 되고 그리고 중수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좀 연동해서 뭐 지하수 대금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네. 특히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수도 재처리된 물들을 활용할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농업용수하고 좀 차등해가지고 이 부분은 무료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여해가지고 지금 서부도 뭐 하루당 5,000톤, 동부도 하루당 5,000톤 정도를 재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농업용수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시설은 지어놓고 이거는 저는 좀 이중적인 어떤 그 예산의 낭비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 활용하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켜야 농업용수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수도 조금 올려야 되겠지만 올리면서 이 재처리 된 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골프장이나 호텔의 원수대금도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나 뭐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먹는 물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원수대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편이고 뭐 특히 뭐 대중탕 뭐 이런 부분들도 원수대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원수대금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균형 맞춰서 갈 거냐. 왜냐하면 이건 상수도거든요. 지하수가 그냥 근데 이제 관정을 개발하는 거에 이제 개인의 비용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요금보다는 좀 저렴했었던 건데 그건 이제 좀 더 좀 이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물이 석유보다도 비싼데요. 이 원수대금을 좀 더 현실화하고 높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그런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실 건지 어떻게?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분야별로 돼 있으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사설관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계량기가 전부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한 1년 정도 이 사용량을 쭉 관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과연 원수대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큰 부담은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서 이걸 부과해 나갈 예정이고 골프장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골프장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 재처리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월에서 대전까지가 취수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용량이 27만 3천 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썼던 2018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만 그 지역에서 28만 3천 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톤 이상 벌써 초과해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수도가 17만 톤 정도 썼고
않습니까? 42만 톤 정도, 44만 톤 정도. 그러면 이 차이가 벌써 한 17만 톤 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수 재처리수를 사용을 해야만이 서부 지역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만 톤, 12만 톤 정도가 매일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재처리를 조금만 좀 강하게 하면 2급지에 뿌릴 수 있는 BOD를 5 이하로만 줄일 수 있으면 2급지에 뿌릴 수 있는 그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가 이거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정어 판포에 5,000톤씩 해갖고 10,000톤을 벌써 이제 네. 하수 고도 처리 용수로 나왔는데 네. 농민분들이 그걸 안 쓰세요. 근데 네. 이거를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꼭 써야만 한다라는 네. 이런 그 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나가야 한다고 고맙습니다. 봅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철 대표님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인류 문명이 발생지는 늘 물이 있었습니다. 물 없이 인간이 살 수 없었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용천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지고 저희도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제는 이제 공동체가 물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도 문화를 이루었던 물을 지킴으로써 우리 저희도의 공동체성도 지켜내고 저희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이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 아주 간략하게 아까 예, 저는 말씀을 많이 뭐 하셔가지고. 예. 지금 사실은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하는 정책은 도민분들께 약간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불편함을 참으시면 예. 이게 수자원이 보존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깨끗한 물을 항상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상희 의원님. 네, 저는 제주가 자칭 세계 환경 수도, 동부가 환경 수도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정말 지하수에 대한 관리 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민분들도 앞서 대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물 지킴이가 돼야 되고 과거처럼 정말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제주도의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더 도민분들이 좀 자각을 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한 그 물관리 정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유네스코는 지난 6월 제주도 전 지역을 생물권 부전 지역으로 이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생물권 부전 지역, 제주에서 가장 소중한 공공자원은 역시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 더 이상 고갈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그런 정책들을 추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